영화 내용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싫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화를 보신 이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나고 드디어 11월이 왔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다들 11월 시작 인다코의 목소리로 상상하기와 함께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할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 쓰시나요? 잘? 편지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신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라디오 DJ를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팟캐 특성상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틀 수는 없지만 라디오처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곧 20회 방송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연 소개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너라고 하기엔 좀 거창할 수도 있고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어떤 특정 주제는 없어요. 보통 라디오 하면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사연을 받는데 제 팟캐스트가 뭐 공중파 라디오는 아니지만 뭐 제 이 작은 조그만 방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사연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 형태도 좋습니다. 실명도 괜찮다고 하시면 실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의 라디오 DJ라는 한때 그 꿈을 좀 만족을 좀 얻고자. 그리고 혹시나 뭐 누군가에게 이 방송을 들려줄 수 없을지라도 그냥 내 마음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다. 그런 부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저랑 잘 맞아 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라드네요. 아무튼 보내주실 분이 과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기다리다가 한 통이 탁 오면 굉장히 신이 나겠죠. 일단 한번 시작해 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voice.meijun78 gmail.com입니다. 읽어드릴게요. voice voice mayjune 숫자 78 gmail.com입니다. 좀 길죠? voice.meijun78 gmail.com. 메이준은 5월 할 때 메이와 6월 할 때 준, june입니다. 예,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중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뭐 대략적인 대본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다가 뭐 갑작스럽게 어떤 스포일러가 될 만한 얘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언지를 드리고, 스포일러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기 싫으시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화를 보시고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보셨나요? 아니면 보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난해하다라는 후기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냥 안 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그 영화 어플에 들어가 봤더니 예매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초반 개봉 전에 관심과는 달리.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죠? 첫날 개봉을 하자마자 바로 봤고요. 첫날 개봉할 때는 예매율이 꽤 높았는데, 첫날 개봉하고 이제 각종 후기들이 이제 온라인에 쏟아져 나올 것 아닙니까? 난해하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평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못 본 영화 매니아인 제 친구 얘기로는 개봉 첫날 온라인 후기가 많이 갈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엔딩 타이틀이 쭉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끝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있었죠. 이제 불도 켜지고. 근데 이제 어떤 관객분 두 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듣고 있다가 속으로 빵 터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같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영화적으로 어떤 교훈이나 질문의 답까지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는 좀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분명 메시지는 있죠. 메시지 있는데 뭐랄까요? 뭔가 기존의 지브리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딱 보이게끔 뭔가를 얘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란 얘기지?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걸까? 어떻게 살면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의도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찾아야지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착시일 수도 있지만 하여 작품 중에 굉장히 명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저는 호냐 불호냐 중에서 저는 호였습니다. 무척이나 호였습니다.
되게 저번에 오펜하이머 영화 그 리뷰한 이후로 오펜하이머 이후로 처음 이제 극장 가서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일 날 제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 그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7,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티켓 값이 그죠 많이 비싸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한 편 볼까 이렇게 이제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을 보더라도 되게 재밌게 봐야 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즐겁기를 원하니까 바라니까 계속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인가? 이 영화 괜찮나? 막 리뷰도 엄청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영화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영화관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영화의 인기가 좀 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 물론 뭐 OTT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고요. 그 일본 전범 국가인 일본이죠. 일본의 그 전쟁하는 일본 그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때라는 게 영화에 나옵니다. 아예 나오고 그 막 군인들의 모습과 이런 것도 나오고 전쟁 중이라는 게 정확히 이제 드러나죠. 아무튼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고 화재로 이제 어머니를 잃은 11살의 마이토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화재로 잃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새엄마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는 이제 새엄마를 맞이를 하는데 그 새엄마는 실제 마이토 엄마 여동생 그러니까 마이토의 이모죠. 나츠코라고 불리는 이모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게 가능했나 봐요. 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화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 이런 것 중에 이제 약간 근친 결혼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던데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가능했나 봐요. 그죠? 그 당시에도 되게 부자였는지 큰 저택에 이제 살고 있고 그 집에 이제 집안일을 봐주는 7명의 할머니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토가 그 저택 안에 호수에서 이제 외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외가리를 만나게 되고, 그 외가리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마이토를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유혹에 따라 숨겨져 있는 어떤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은 그 실제 1937년 요시노 겐자부로의 소설 이름이에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영화 중간에도 그 죽은 엄마의 유품 안에서 이 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제목도 보여주고 그것이 이 영화의 제목 그대로 영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다가 그 MBC 뉴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방문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하야오 감독은 아니고 지브리 대표랑 그 작화 감독과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튼 이 소설이 실제 하야오 감독님이 어릴 때 큰 감명을 받고 읽은 소설이래요. 예. 그래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이런 책을 접하면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꽤나 아주 철학적이고 진지한 질문이죠.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자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딱 그 느껴진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제가 뭐 물론 지브리 작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브리의 모든 작품을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봐왔던 뭐 센과 치히로라든지 하울이라든지 뭐 월령공주라든지 등등등 그런 제가 봤던 지브리 영화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되게 동화적이고 귀엽고 그런 세계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세계가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는 게 어떤 말 그대로 어떤 뭐 정의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를 그린 느낌이 그 전에 제가 봤던 그런 작품들의 어떤 굉장히 정제돼 있고 깔끔하게 뭔가 딱 정리돼 있는 그런 느낌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한 세계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관객들이 다 보고 나서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한 세계를 디테일하게 탁 구축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딱 안겨주고 딱 떠먹여주는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세상이 되게 제가 앞서 봤던 다른 작품들은 좀 되게 아름답게도 느껴지고 막 그런데 뭐랄까요 그렇게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의 의식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시각화 시켜낸 것 같은데 사람의 무의식을 표현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가 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지? 실제로 사람이 그걸 인식을 못하죠. 무의식이니까. 근데 사람은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거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식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조차도 사실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현실 세계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탑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려지는 그 세계가 굉장히 저는 무의식적인 세계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 뭔가 이렇게 세계가 딱 명쾌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아. 나는 이런 거 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고 근데 저는 쭉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세상도 이런 세상을 그려낸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야오의 새로운 작품이다. 새로운 느낌의 어떤 이미지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혹은 또 모르죠. 명확한 세계를 그려내고 싶었으나 하야오도 그게 쉽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하야오가 본인의 어떤 무의식과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무의식 깊게 자리하고 있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세계가 나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추상화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도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되게 어떤 물론 뭐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어떤 관찰자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저희가 느끼잖아요 스스로. 그 안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되게 찝찝해 명확하지 않아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그 모호한 세계가 저는 오히려 더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신비롭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름답지 않다라는 느낌이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말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그, 그 지브리의 세계가 그렸던 그런 아름다움의 느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세계인데, 아름답지 않게 그린 건데, 하지만 저는 보다 보니까 뭔가 되게 미적인 아름다움이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예전에 다른 작품에서의 어떤 캐릭터 간에 있었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이 주던 울컥함? 뭔가 감동 이런 것과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새로운 세계를 그려놓은 풍경을 보는 것만 해도 뭔가 저는 약간 뭔가 좀 마음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약간 지릿지릿하면서 뭔가 좀 느껴지는 뭔가 많이 제 안에 뭔가 무의식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냥 그 그려놓은 세계 자체가. 예. 말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되게 기묘한 느낌이 들어요. 기묘하고 묘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이상해지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어떤 인상적인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예. 그죠? 제가 뭐 대본을 간단하게 써놓고 이제 보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돼서 대본을 읽지 않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 지금 대본을 보니까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대충 대본 있는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가 저의 어떤 제가 제일 메인으로 느꼈던 어떤 정서, 감정이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영화의 귀여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브리 하면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동물들도 있고 신비한 어떤 새로운 존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센과 치히로에서 그 뭐죠? 그 애기가 이제 되게 이제 그 누구죠? 쥐가 되나요? 정확히 뭐 쥐가 되고 그다음에 새가 이제 까마귀가 이제 조그만 새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가마하라범의 그 검정 수덩이 이렇게 별사탕 같은 별사탕이 중간에 나오나? 아무튼 그 수덩이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도 되게 너무 귀엽고 원령공주에서도 이제 숲에 가보면 막 정령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귀엽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예고편 영상에서도 사실 볼 수가 있고요. 하얗고 되게 이게 동글동글한 찹쌀떡 같은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 이름이 제가 이제 뒤늦게 찾아봤는데 전 영화 보면 한 번에 이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름이 와라와라 와라와라라더라고요. 와라와라. 그래서 영화 보시면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하늘을 후 날아올라요. 근데 하늘을 날 때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뭔가 풍선처럼 이렇게 슉 이렇게 커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숨을 이렇게 훅 쉬면서 마시면서 가볍게 슉 떠서 올라가거든요. 되게 귀여운데 그 하늘을 날아서 이제 하늘 위로 높게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 세계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존재라고 나옵니다. 와라와라. 예. 하얀 찹쌀떡 같은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 귀엽습니다. 귀엽고. 근데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걸 볼 때 생각했는지 보고 나서 이제 뒤늦게 생각해서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픽사 영화 소울이 약간 생각나더라고요. 픽사 영화 소울 보면 그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죽고 난 인간들도 하얗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태어날 그 세계로 가잖아요. 거기도 되게 이제 하얀 이제 애들이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영화 소울도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 하여 감독 소울 픽사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소울 캐릭터의 지브리화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에 그 외가리 그림이 있거든요. 외가리 새 그림이 딱 있어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저 반전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령공주나 이런 막 멋있는 캐릭터를 상상하셨죠. 근데 이제 걔가 극 중에서 제일 웃긴 캐릭터입니다. 제일 웃겨요. 걔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웃게 되실 겁니다. 이름은 아오사기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악역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밉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아시죠? 약간 그 밉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예. 그래서 영화 시작 전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영화 포스터를 이제 받아 가시려고 막 줄을 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걸 보고 에이 난 뭐 포스터는 딱히 뭐 모으지도 않고 필요가 없으니까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 보고 나와서 줄을 서서 포스터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어디 딱히 둘 데도 없고 뭐 이제 붙여놓을 데도 없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 외가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고 있어? 예, 귀여워요.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새엄마의 집에 가서 새엄마의 집 뭐 결국에는 이모니까 엄마의 집이긴 하죠. 자기 이제 마이토의 주인공 남자 마이토의 엄마의 집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되게 부자 집이에요. 딱 봐도 부자 집이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이제 집안일을 봐주시는 할머니 분들이 이제 7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나중에 보면 그분들의 어떤 목각 인형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목각 인형도 굿즈로 나오면 되게 살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요. 할머니들을 되게 이렇게 원래 이제 할머니들이 되게 이제 귀여운 면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이제 캐릭터를 잘 살려서 이렇게 나온 그 목각 인형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영화의 귀여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울 정식 아시죠? 하울에 나오면 그 누구죠? 하울의 갑자기 이름이 하울이구나. 하울의 움직이기에서 나오는 그 누구죠? 그 하울 이름 뭐죠? 하울?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울 이름 하울입니다. 네. 그 하울이 이제 집에 와서 그 망토 쓰면 이렇게 수염 생기는 그 꼬마애랑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식 먹잖아요. 그 하울 정식이라고 이제 막 계란 후라이랑 소시지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 캐시퍼가 이제 그 불로 이제 막 입에 그 불로 확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안에 막 계란 껍질 막 주고 막 아무튼 그 하울 정식이 되게 인터넷에서 약간 밈처럼 막 이렇게 사용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울 형식에 대적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이제 먹방이 나옵니다. 예, 우리 하정우 영화에 먹방이 빠질 수 없듯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러려나? 아니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 토스트에 토마토 잼을 이렇게 확 발라 먹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극 중에 이제 힘이라는 불을 다루는 어떤 이렇게 소녀가 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마이토가 이제 어떤 여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마이토한테 배고팠지? 이러면서 막 밥을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토스트에 이제 토마토 잼을 확 발라가지고 주는데 그걸 이제 마이토 확 먹어요. 먹는데 막 온 얼굴에 막 토마토 잼을 막 묻히면서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로. 예. 저는 이미 뭐 팝콘 라지 사이즈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미 이제 퍼묵퍼묵하면서 이제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도 그 장면을 보면서 맛있겠다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앵무새들이 나오는데요. 약간 달콤살벌, 귀염살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그 세계에 가면 거기가 이제 앵무새의 어떤 국가인가 봐요. 앵무새가 약간 가장 힘이 센 그런 존재들로 나오고 앵무새들의 어떤 왕국이 있는데 이제 그 왕국을 보면 사실은 보면 뭐랄까요 그 주인공 남자애가 이제 그 세계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침입자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들어오면 이제 인간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앵무새를 되게 귀여우면서도 뭔가 좀 되게 멍청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되게 멍청한 표정으로 친절하게 남자 주인공한테 막 어서 오십시오 말하면서 막 환대해주는 척 하는데 앞에는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무표정하다고 해야 되나? 좀 웃는 느낌 내는 되게 귀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날개 한쪽을 이제 등 뒤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날개 한쪽에 막 칼이랑 식칼이랑 낫 같은 거를 뒤에 숨기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보면서 막 너무 기괴해 진짜. 너무 기괴하고 뭐야 너무 귀여운데 무서워. 그러면서 언제 이 마이토를 죽여서 막 먹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약간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은유를 하는 느낌인 것도 같고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귀염살벌한 그런 앵무새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귀여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크게 어떤 큰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하야오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제가 느끼기에 크게 큰 덩어리로 느껴졌던 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핵심이 엄마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모일 수도 있겠죠. 나를 낳아준 부모. 그래서 어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그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니? 이 세계에서. 이런 질문이라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부모님 두 분 다 중요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시고 그 자식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의 의미는 더 엄마라는 의미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 또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MBC 뉴스 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결핵으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실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하야오 감독님이 앞선 작품들에서도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카테고리, 이 전쟁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하야오 감독님한테 큰 의미가 있죠. 전쟁 세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큰 사건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도 있고요. 이게 정말 2차 세계대전에 꽤나 시간이 많이 흐른 전쟁인데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전쟁과 살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어떤 모순적인 어떤 자연 세계, 인간 세계, 지구의 어떤 모습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하자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잠시 도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깊고 진지한 어떤 사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정도 깜냥은 안 되고요. 아까 서두에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로 엄마를 잃고 외가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탑 안으로 날 따라와 오면 너희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너희 엄마는 죽지 않았어.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짓말이야. 죽음이란 없어. 라는 이런 유혹을 받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시놉시스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그 새엄마, 그러니까 마이토의 이모죠. 그러니까 이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모가 맞긴 하지만 마이토 엄마의 여동생, 동생이죠. 그러니까 새엄마라고 부를게요. 새엄마도 이제 그 타반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마이토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새엄마가 그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으러 그 탑에 들어가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토가 그 탑으로 들어가서 그 죽은 엄마를 만나러 가는 여정, 또 그 새엄마를 되찾기 위해서 또 가는 여정. 그래서 그 엄마라는 모티브가 참 큰 것 같아요. 엄마라는 모티브가 참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맛있는 토스트, 토마토 잼이 발라진 토스트를 주는 그 힘이라는 그 불을 다루는 불의 요정 같은 그런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시면 그 힘이라는 친구가 마이토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마이토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나를 키워주던 그 어른의 엄마가 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어렸을 적, 아이였을 때 엄마가 거기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좀 뭉클합니다. 희미가 네가 마이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넌 정말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보면 마이토가 현실 세계에 돌아오고, 희미도 이제 그 탑 안에 있던 그 새로운 세계를 떠나서 현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희미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라서 결혼을 해서 마이토를 낳게 되겠죠. 보면 어떤 일종의 불교 사상도 좀 느껴집니다. 윤회라고 하죠. 돌고 도는. 그래서 그런 세상이라면 결국 죽은 엄마는 어딘가에 또 살아서 또 나를 또 만나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뭉클합니다. 예. 나를 죽었던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도 정말 뭉클한 일이겠지만, 왜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내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신가요? 저는 해봤는데 현실 세계의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마이토와 어린 엄마인 히미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이토를 보고 내가 낳을 아이가 이렇게 용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 히미도 현실 세계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마이토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나를 떠난 엄마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엄마와 자식의 인연은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된다는 것은.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어떤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기억을 다 잃는다고 해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외가리가 마이토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언젠가는 그 기억도 다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윤회의 이 세계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보면 약간 그런 의미에서 주는 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도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게 밝대요. 슬퍼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죽음은 다시 새로운 누군가로 태어난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축하해 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참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얘기는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저는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평화와 반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철학과 의식이 확고히 있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영화, 물론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분명히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있고, 이 탑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와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 상태인 그 현실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 그래서 현실과는 반대되는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이제 탑안의 세계라고 보는데, 완벽한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거기가 보면 이제 마이토의 큰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창조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 그렇게 세계를 창조할 힘이 있고 창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마이토가 네가 나의 핏줄이니 이 나의 뒤를 물려받아서 이 세계를 창조해 주지 않겠니? 라고 묻는데, 마이토는 그 세계에 남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영화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대사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결국에는 나가서 친구를 사귀겠어요. 친구를 만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연유에 사거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와 그런 것들이 어떤 증오심과 적개심과 이런 것들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귀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모습이, 주인공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 현실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래, 이상은 이상일 뿐, 결국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은 바로 현실 세계지.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마이토처럼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애쓰면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이 현실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전쟁은 답이 아니고 평화와 친구와 사랑과 화합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친구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가리도 그렇고, 그리고 보다 보시면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의 어떤 젊은 시절을 또 만나거든요. 주인공 마이토가. 할머니는 이 마이토와 동갑이 아닌 나이가 차이가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마이토의 어떤 모험의 여정에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도움을 얻고, 혹은 외가리처럼 서로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하지만 또 서로 막 싸우고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험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돕고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뭐 사람이냐 아니냐 외가리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어떤 어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의 어떤 친구라는 존재가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마이토가 현실로 돌아오는데, 마이토가 그 탑 안에 있는 그 세 개의 어떤 물건을 이제 주머니에 가지고 와요. 일부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실수로 이제 가져오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외가리도 같이 나오는데 그 외가리 친구가 뭐야? 이러면서 너 뭐 들고 왔냐?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이제 뭔가 그쪽 세계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현실 세계 돌아오면 잊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그건 이제 뭐 대단한 물건은 아니니까 뭐 서서히 이제 기억이 잊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잘 있게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외가리가 돼서 떠나죠.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되게 누가 봐도 마이토의 어떤 적, 사악한 존재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친구가 되죠. 마지막에는 이 외가리가 처음으로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마이토에게. 되게 좀 뭉클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을 제가 영화를 볼 때도 조금은 느꼈고,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그 장면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몰라요. 그 하야오 감독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내용과 잘 맞는지 아니면 그 저만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만의 의미라면 뭐 저만의 의미로 또 소중히 남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 결국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끔 만드는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대본을 쓰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뭐 잘잘못을 떠나서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희생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랄까요, 좀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약간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또 현실이겠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근데 이게 맞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또 대본을 쓰면서 약간 기분이 좀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그죠? 참 세상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든 그렇잖아요.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누군가에게 패 끼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다들 그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냥은 얻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온라인에 올라오는 그 평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직접 보셔도 저는 후회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야오가 만든 작품 중에서 제가 봤던 작품 중에서는 제일 깊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야오 감독님도 나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약간 명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도 이거 어떻게 이 멜로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뭔가 이렇게 떠오르더니 막 음악이 써지더라고요. Yesterday 이런 비틀즈, 폴 맥카트니였던 거라든지. 명작은 의외의 순간에 나온다. 하야오 감독님 스스로도
뭐지? 근데 그 뭐지 속에서 본인의 내면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삶이 많이 묻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게 가장 확실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저는 무척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지브리 애니를 볼 수 있다. 예. 거기에 의미를 좀 두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오늘 방송도 저는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식 같은 게 좀 일천해가지고 뭐 해봤자 한 30분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제가 말이 많군요.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분? 25분, 30분 나오겠지 이랬는데 벌써 56분이네요. 아우,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제 팟캐스트가 라디오는 아니지만 라디오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보내고 싶은 사연, 마음을 전하고 싶은 편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송에서 짬을 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voice.mayjune78@gmail.com입니다. voice.meijun78@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이 편지,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에피소드 19번째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페스티벌의 추억 2탄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